어떻게 하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의 특장점을 이야기를 할까? 김문수 후보의 토론이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의 휴먼 스토리로 점철되게 만들어야 돼요. 김문수의 인간 이야기를 담아야 돼요. 정치인 김문수한테는 감동할 게 없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왜냐하면 김문수의 인간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자, 인간 냄새가 나는 지도자와 휴먼과 그리고 당선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휴먼 스토리, 인간의 냄새가 덜 나는 첫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독을 부르는 남자, 좋아요를 부르는 남자, 구독 천사 배초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전세가 이렇게 불리할 때는 말 그대로 파격이 나와야 돼요. 네. 파격, 과격, 돌격. 예. 그러니까 충격파가 나와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토론회에서도 사실상 뭐 차이는 있다고는 하지만 밋밋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슈가 와야 되냐면은 이건 지금 구도가 이미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잖아요. 민주당 쪽으로. 이럴 때는 이 운동장을 뒤집을 만한 뒤집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슈가 완전히 파격적이어야 돼요. 파격적이어야 된다. 충격적이어야 돼요. 예. 정말 과격할 정도라 해야 돼요. 돌격대장이라 해야 돼요. 격격격이죠. 그래야 이게 이른바 현격한 차이를 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 지금 자꾸 달아나고 있잖아요. 윤여준, 권오을, 뭐 김상욱, 지금 김용남. 원래 반면 템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반 김문수 템프.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친명 템프. 민주당은 텐트가 터진대요. 그래, 터져나가고. 사람 많아가지고. 네. 지금 가겠다는 사람 더 많은데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팔이 왜 그래요? 이게 손이요? 김문수 지지율이 안 올라가서 친 거예요? 아니요. 라면 끓이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랬어요? 라면을 너무 먹고 싶어서 아니, 됐어요. 라면을 끓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줘야죠. 네네.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럴 때 이 판에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이 판에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김문수 후보의 지금 몸부림이 약하다. 더 세게 쳐야 돼요. 와. 이럴 때는 왜냐하면 딱히 인상적인 게 없어요. 재판 리스크도 지금 물 건너가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뭐 홍준표까지도 지금 오히려 그 사자우를 그 돌직구를 직격을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다가 지금 퍼붓고 있잖아요. ICBM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쏘는 게 아니에요. 저 하와이에 쏘고 하와이 발. 네가 가라 하와이. 내 많이 묻다 아이가. 초콜릿 하나 묻다 아이가. 하나 묻다 아이가. 근데 그런 상황이라서 네. 지금 바쁜데 지금 사람 영입도 못하고 있는데 특사단을 보내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영입했죠. 되죠. 저기 이 영입이라고 해야 되니? 누굴 영입했어요? 복당했죠. 최경환 전 부총리, 그거는 장예찬, 김계리.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아니죠. 이럴 때는 정말 파격적이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거란군을 고려현종 때 무찔렀느냐. 무찔렀느냐. 거란군. 거란군을. 예. 거란군을 거만해지면 안 돼요. 거란군을 거창해져도 안 돼요. 거란군을 무찔렀느냐. 정말 이 거란이 예상도 못한 지점에서 철갑기병이 김정은의 철갑기병이 등장한 거예요. 드그덕 앞에서는 누굽니까? 바로 강감찬. 여봐라, 내가 강감찬이다. 지금 최수종과 맞먹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때 연세가 70대셨어요. 70대였어요. 목소리 좀 작았을 거예요. 자, 목소리를 제가 예. 목소리는 그 당시의 목소리는 이낙연 전 총리하고 비슷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거란이 왔습니다. 거란이에요. 거란입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이렇게 할 때예요. 지금 농딸 때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이럴 때 파격이 등장해야 돼요. 이건 어떤 뭐냐면 파격입니까? 예, 그게 중요해요. 저는 유세를 하루 쉬더라도 재정비를 하십시오.
제발. 이게 유세라는 건요. 아무런 재정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치고 나갈 때 치고 뭘 치고 나갈까. 이렇게 지금 전세가 불리하잖아요. 그죠? 전세가 불리할 때 이기는 방법에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뒤집기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이만기가 이봉구를 이기잖아요. 덩치가 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 전략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힘으로 묻히는 거예요. 지금은 힘으로 이재명을 못 눌러. 지략으로 접근해야 돼요.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어디에 뚝이 있는지. 안시성 싸움을 왜 이겨요? 또. 어떻게 당의 이 당태종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잖아요. 이기는 것은 그 뚝 어디에 구멍이 있는가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돼요. 치명적인 걸. 뭡니까? 그것까지 저한테 기대를 하면 안 되죠. 또 그거는 유료로. 유료로 알겠습니다. 결제를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건 분명하죠.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꼭 김문수 캠프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예. 그게 지금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어 짜내서라도 지금 만들어내야죠. 그걸.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은 그런 거예요. 맞아요. 여의도 연구원은 계속 그거를 뭔가 알아봐야 될 테고. 그렇죠.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이른바 싱크탱크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 기소 중이시죠. 이재명 후보 뭐 어떠시죠? 이재명 후보 말 실수했죠. 이거는 그냥 계속 그렇게 잽도 아니에요. 이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제가 이재명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레이코프가 한 이야기잖아요. 그 책을 지금 안 읽은 사람까지 다 읽었다 그러잖아요.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뭐냐. 이재명의 언어로 랭귀지로 이 판이 굴러가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 제가 전략적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의 특장점을 이야기를 할까. 어제도 김문수 후보의 토론이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의 휴먼 스토리로 점철되게 만들어야 돼요. 김문수의 인간 이야기를 담아야 돼요. 정치인 김문수한테는 감동할 게 없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왜냐하면 김문수의 인간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자, 인간 냄새가 나는 지도자와 휴먼가 그리고 당선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휴먼 스토리, 인간의 냄새가 덜 나는 후보자와. 딱 비교되는 사진이 어딘가에 떴는데 인터넷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렇죠. 5.18 묘지를 방문했을 때 정말 눈물을 그 70대 노인의 눈에서 펑펑 나오더라고요. 김문수 후보의 그렇죠. 경우에. 이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고 반면에 이쪽 비교 사진은 어루만지고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김문수의 눈물. 김문수의 눈물.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비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선거운동 15일을 한 사람보다 단 1시간의 선거운동이 더 효과가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야 돼요. 거기에 맞추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로키 마르시아 있잖아요. 로키 영화 빠밤빰 빠밤빰 거기서 러시아 선수를 이길 때 러시아 선수는 온갖 시스템적으로 훈련을 해요. 하지만 자연 속에서 통나무를 쥐고 어이샤 하면서 로키 마르시아노 이 로키가 어떻게 이기느냐. 결과적으로 힘의 원천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육이 아니야. 근육에 이 불끈불끈한 2두박근, 3두박근, 10두박근인 사람이 때리더라도 정말 저처럼 나약한 사람도 그걸 받아칠 수 있잖아요. 카운터 펀치. 저 사람의 약점은 저기야. 그러니까 누가 나약하다고? 아니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지금 누가 예. 나약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정신력이거든요. 착착착착착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도 어떤 사람이 효과적으로 1시간을 공부했는데 이 사람의 학습 방법은 탁월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틀을 공부했는데도 맹탕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불경에서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김문수 PK 지역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PK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호남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또 부산의 경우에는 항구의 정서는
어느 한쪽에만 몰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그런 실력을 보였다면 실력을 인정하는 곳이 또 부산이에요. 부산은 실력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1988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YS가 부산을 완전히 휩쓸 때에도 단 한 지역구만은 살아남았어요. 어딘 줄 아세요? 부산 금정구. 김세현 전 국회의원의 아버지 김진재, 돈진재. 아니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김진재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 부산 금정구에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이 금정구를 물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존경을 받으셨다면서요. 약자의 리더. 그 김진재는 YS가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실력자는 인정해. 지금 18개 지역구를 17개를 다 입었지만 단 한 지역구 누구? 전재수. 제 친구 아닙니까? 재수하는 전재수. 전재수는 민주당 의원 당선이 됐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인정을 해주는 게 부산의 정서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실력을 만들어야죠.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한동훈 전 대표도 부산을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이제 실력 있는 정당이 되겠다. 부울기한 그동안 우리가 오만했다. 그 자갈치장 앞에서 와 그랬노? 와 까불었노? 이거에 대해서 응답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이소. 이래야 이제 여기서도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재명 후보도 부산 가서 잔뜩 이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지금 김용남 따라다니는 김상욱이 울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겸손하게 가서 정말 거듭나겠다. 용서해달라. 한번 우리의 공약은 이거다. 그동안 부울경에 이거에 우리가 미진했다. 그래서 제가 타격을 이야기하잖아요. 부산에 있는 대기업의 본사 3분의 1은 부산으로 내려오도록 만들겠다. 목숨을 걸고 하겠다. 어떻게 하냐. 강제로 할 수가 없잖아요. 독재 정권이 아니잖아요. 법인세 가감하게 부산을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인구 500만의 제2도시로 키우겠다. 지금 거기 뭐 직장난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럼요. 딱 만드는 거예요. 취업할 곳이 없다고. 부산 대학을 서울대보다 능가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우리 애들이 부산 가요. 부산 가자. 돌아와요. 부산 하기를 만들겠습니다. 야, 미쳐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부산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노? 그래 되겠나? 하면 해프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사투리까지 제가 메소드. 그러니까 서울 남자인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을 말 그대로 이 마음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마산, 창원, 진주. 한동훈 대표가 내려가는 그러면 중요한 게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가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래가 가서 이런 정말 한동훈 전 대표의 또 목소리 톤도 괜찮잖아요. 제가 만들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산이 이렇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그렇죠. 너무 빨라 톤이. 법조들이 빨라요. 왜냐면 빨리 전달해야 되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빠르고 빨리 전달해야 되니까. 재정도 속도가 딱 좋잖아요. 그렇죠. 완벽하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제 동생이에요. 나이벌로. 나이벌로. 제가 동생 같아 보이지만. 예, 당연히죠. 네. 한동훈 오늘따라 홍을 많이 해주시네. 한동훈 전 대표 그런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스피드 오버 이펙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로 넘어간다? 영산강을 넘어서 호남까지 이어질 수 있죠. 여수 산단에서도 광양에서도 그래? 그럼 더 발전할 수 있겠네? 이런 부분들을 쫙 전파시키면서 전북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반드시 우리가 전력 투구하겠다. 올림픽 이상을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이미 올림픽이다. 이렇게 해서 올림픽이다. 뭐 이렇게 해서 픽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그다음에 정말로 중산층을 살릴 그렇죠. 수 있는 실질적 공약 중 하나니까. 이렇게 제가 공약을 다 만들어 주잖아요 지금. 이런 데가 있으면 이런 방송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전 충청 거는 뭐냐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요? 공짜로 공약을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주면? 그건 저 이면선 변호사가 또 고문 변호사가 돼서 그걸 해결해요 좀. 네. 그것까지 제가 신경 쓰고 방송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 충청 지역에는 세계 AI 수도로 만들겠다. 여기를 아예.
여기를 AI 수도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AI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줘버리겠다. 지금 인구도 줄잖아요. 그러니까 AI의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줘버리고 말 그대로 대전 AI 500조 투입, 전 세계 500조 자산을 투입을 해서 여기에 완전히 AI 수도로 만들어버리겠다. 전 세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덕단지 카이스트 주변을 갖다가 다 여기 쫙 해서 재편성해서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한국의 AI밸리. AI. 아예 동네 이름도 AI. 그다음 초등학교도 AI 초등학교. 중학교는 AI 중학교. 고등학교는 AI 여고 남고.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맹공했잖아요. 오히려 진짜 김 후보에게는 우호적인 모습도 보이고 공격을 받고 있자 지금은 경제 관련 토론 아닌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뭐 탄핵 이야기에 대해서 곤란해하는 김 후보를 좀 구출해주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어쨌든 윤 전 대통령 탈당이라는 숙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럼 마지막 변수 어떻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준석 후보는 응할 것인지 또 응한다면 과연 이쪽에 도움이 될 것인지 가능성이 열려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로서도 상당히 정치적 반전이 필요해요. 네. 지금 국회의원 3명으로는 자기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더 큰 정당에서 다시 한 번 더 당대표가 된다. 그게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이고 저희가 대선 뛰어보니까 어제 우리 준스톤의 모습은 약간 긴장된 모습이었어. 저한테 이야기했더라면 삶은 계란 2개 주면서 약간 긴장을 풀어줬을 텐데 긴장할 때는 삶은 계란 2개를 먹어줘야 돼요. 왜? 일단 먹으면 배가 불러. 배가 불면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되면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토론이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어제 좀 긴장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가까우시니까 잘 아시겠어요. 긴장한 모습이라는 게. 아주 가깝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존스톤의 경우에는 대선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단일화 가능성이 0% 이상이다. 몇 퍼센트 이상? 0% 이상이다.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높다고 볼 수는 없네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적은 0.1%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그렇잖아요. 인변도 아시잖아요. 사람의 모든 기적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그걸 뚫고 0.1%가 어느새 51%가 되어 있고 그 51%가 어느새 120%가 되어 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기적이잖아요. 미라클 보트 이른바 기적의 보팅이 되기 위해서는 이 0.1%를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도 살리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 지금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면 지금 이번 대선에서의 충분한 목표를 달성한 가능성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아니면 지금 5% 이렇게 되면 선거 비용은 비용대로 물려야 되죠. 정말 학생 시절에서 먹은 밥 다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 그런 어려움 지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반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1차 토론을 하고 2차 토론 전까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이준석 후보 쪽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잡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된 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 나오면 볼 의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22일, 23일 날 여론조사를 봐야 돼요. 이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지금 이때 나오는 게 대체로 첫 번째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된다는 거. 두 번째 김문수 후보의 지원 사격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22일이나 23일 나오는 여론조사를 봐야 돼. 왜? 25일 투표용지가 인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 단일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젊은 사람들의 표를 갖고 오는데 그게 민주당 쪽 표인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선거는 기세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른바 마음이 또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가 와서는 안 돼요. 이렇게 단일화가 된과 동시에 뭔가 이번 선거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타격이 될 만한 게 동시에 등장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게 있잖아요.
이민선 진행자도 알잖아요. 항상 일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잖아요. 뭔가 꼭 일이 생기잖아요. 일을 하시다 보면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대선이라는 것도 이재명 됐다는 후보는 게 없어요. 어? 다 됐다는 게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느닷없는 게 터질 수 있어요. 오. 그래요. 예컨대. 예컨대 뭐냐면 이재명 후보도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부터. 그런데 항상 대선되면 우리가 몰랐던 뭔가가 또 터져 나와요. 그런데 별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터지는 순간에 이쪽은 단일화가 얘기되면 이른바 중도층에서 뭐야 이거 뭐야 이러다가 이제 선거판이 또 전개되는 수가 있거든요. 영향을 받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번 선거가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거예요. 하지만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선거지만 그게 언제 다 이긴 걸로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는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하루라도 쉬고 재정비해라.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사전투표죠.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다 평일이죠. 네. 그렇죠. 네. 다 평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전투표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본선거일로부터 며칠 전이기 5일. 때문에 예전에는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금토 주말을 하루 끼웠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목금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5일 전. 사전투표가 평일에 있을 때 얼마나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월말이란 말이에요. 월말이 바쁠 때예요. 화이트 칼라가. 그러면 화이트 칼라는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화요일도 따지고 보면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뭐 공휴일이 말이 공휴일이 사실은 주중에 공휴일이라는 거는 직장인들은 참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어느 후보에게 더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쫓아가는 김문수 후보에게도 기회는 있는 거예요. 뭐 다 끝났다. 이건 뭐하러 이 선거를 지금 계속 지속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뭐 용남이도 가고 뭐 누구도 가고 상욱이도 가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자, 야구에서도 우리가 슈퍼스타들이 다 그렇게 트레이드 돼서 옮겨가 있는 팀이 반드시 이기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FA로 거의 58억을 주고 투수를 모셔왔는데 78억. 이번에 2군 갔어요. 예. 네네. 어려워졌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입니다. 네네. 높은 연봉의 투수가 갔다고 해서 당장 뭐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 그 지금 프로야구에서 일어난 일이네요. 예. 돈은 좀 버셨어요? 왜 정말 토토하진 않습니다. 네? 스포츠 토토하진 않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